안녕하십니까, 박상기입니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0여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으로서 재임 기간 중 석유의 황제, 오페크의 실세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셰이크 아메드 자키 야마니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지략과 협상으로 천혜의 자원인 석유를 서방 메이저 석유회사의 소나기에서 빼내어 중동 국가들이 오늘의 석유 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주인공입니다. 미국 석유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던 한 사람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의 독특한 협상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마니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항상 속삭이는 스타일이었죠. 그가 가진 비장의 책략은 상대방의 논리에서 함정을 발견하기 위해 유사한 질문을 다각적인 방식으로 계속함으로써 상대방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 개발에는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주눅들게 하지 않는 온화하고 격이 없이 친근한 태도, 거기에 다정한 목소리까지, 그렇게 다가가면 상대는 경계를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좋은 첫인상으로 호감을 형성해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킨 뒤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하나씩 건져올리란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핵심 정보를 확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나보다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말을 내뱉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내게 정보가 부족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의 부질없는 실언은 내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거나 또는 상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측에 대한 정보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왜 우리 회사와 계약하려 하는지, 상대 측 내부에 무슨 상황 변화가 있는지, 실제 목표 가격은 얼마인지, 우리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등 성공 협상의 필수적인 정보들을 획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그것을 숨길 때만큼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의 신부이자 스페인의 대표적 모랄리스트 작가였던 그라시안 발타사르 이 모랄레스는 그의 말처럼 상대방이 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애써 숨기려는 진실을 숨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진실을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탁월한 경청 능력입니다. 상대의 얘기를 건성으로 들으면 상대의 진위나 계략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부족하거나 왜곡되기 십상이고,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는 부적절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1년 7월 2일 일본 천황의 오전 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대소 참전을 위해 북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영미와 대접전이 불가피하지만 석유 등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를 향한 남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하르트 조르게란 히데의 스파이가 도쿄에서 언론사 특파원으로 압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수상이었던 고노에 후이마루 등 일본 최고위층과의 돈독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이 과연 북진을 할 것인지 남진을 할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국운이 걸린 정보를 쉽사리 흘려주진 않았겠지요. 결국 그가 택한 방법은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이냐 북이냐? 그의 질문에 대한 답에 북은 아니라는 듯 약하게 고개를 가로젓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모스크바로 짧은 전문을 날렸습니다. 일본은 남향하고 있다. 소련을 도발할 마음은 없다라고 말이죠. 결국 이 한 장의 짧은 전문이 스탈린에겐 독소 전쟁에서의 역전성을, 히틀러에게는 대유럽 통일 대업의 좌절을, 그리고 종국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대로 20세기 최고의 스파이라 할 만합니다. 그는 소련을 구한 스파이로서 구소련 KGB의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수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주무르며 마피아의 젊은 천재 보스로 이름을 날렸던, 물론 결국 FBI에 체포되고 맙니다만,
마이클 프란치스는 그의 자서전적 저서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낸 후에 전곡을 찌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명쾌하지요. 그래서 흔히들 경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상대로부터 결정적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감정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NO라고 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상대의 제안이나 접근 태도가 자신이 애써 지켜온 명성이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때 심리적 저항은 극도로 거세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물질적 보상이나 논리적 당위성만 들이밀다간 협상은 난항을 맞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까지 손상시켜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 파국까지 치닫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남미와 아랍 국가들과 같이 소속 사회 내에서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는 지역에서의 비즈니스에서 이러한 상황이 종종 빚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판 심리적 저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일부 비난이나 체면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면죄부를 던져주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도리어 상대를 지켜 세우는 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당신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용단에 다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서 타협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난은 우리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등등.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상대의 고민과 갈등을 잠재우는 면죄부가 되며 이로써 협상의 승자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협상 고수들의 협상 전략을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사한 질문을 다각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를 기진맥진하게 하라. 나보다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라. 온몸과 마음을 기울여 상대의 말을 경청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라. 면죄부를 던져 상대의 심리적 저항을 잠재워라. 자,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협상 고수들의 협상 전략 과연 말처럼 될지 의심스럽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에도 연습은 필요할 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